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현재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시작이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언론은 정치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보도하고 있지만 이런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한 진짜 문제는 바로 경제인데요. 근데 경제뉴스는 비상계엄 여파로 증시가 어쨌니 하는 그런 수준 정도로 투자시장 이야기나 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펼쳐질 경제 환경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바로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비상계엄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경제는 수능 100일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있는 고3 수험생이 병원에 입원한 상황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이야기 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내년 상반기 동안에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인상부터 미중 간의 대립 격화로 인한 피해가 한국이 상당할 걸로 예상, 아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판국이죠. 1월 20일 트럼프 임기 시작과 더불어서 거의 바로 시작될 트럼프발 쇼크를 대비할 골든타임을 이번에 일단은 날려버렸습니다.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주요 관계국들하고 다방면에서 준비할 기회라든가 국내 경제 정책 같은 거 조속히 준비할 그 황금 같은 기간을 날려버렸다 이거죠. 그렇죠. 트럼프발 쇼크에 대비해 국가 정상 간 회담이라든가 국내 대규모의 정책 실행 같은 건 그냥 올 스톱된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게다가 바이든 정부가 물론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국내 기업들과 그리고 한국 정부와 굉장히 협력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이라는 희대의 뻘짓을 해버리는 바람에 현재 바이든 정부도 한국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 백악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한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미국은 민주주의가 한미 동맹의 근간인데 비상계엄이라는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할 법한 이런 반민주적인 조치를 단행한 거 이거 자체를 불편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마음이 돌아서 버린 게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말한 것처럼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를 자기들도 TV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이번 일을 아예 몰랐다는 부분이 크겠네요. 네. 이게 듣기에 따라 어떤 분들은 미국이 뭔데 우리가 미국한테 그걸 미리 말해야 되냐, 허락이라도 받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근데 대신에 신뢰관계는 크게 훼손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번이야 밤새 반짝 계엄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게 며칠이라도 이어졌을 경우에는 미국 투자시장에서 발생할 한국발 대형 쇼크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당장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국 정부의 이 돌발 행동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소동을 벌리고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해버리는 바람에 내년 트럼프 정부를 대비할 그 2달이 채 안 되는 마지막 골든타임도 날려버렸고, 그쵸. 그리고 그 골든타임 기간 가장 중요한 바이든 정부도 등 돌리게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일본,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대내외적으로 정신없이 트럼프 얘기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냥 이제 국정혼란 상태에서 넋놓고 있다가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내년이 시작돼 버리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부적인 경제 상황이에요. 차라리 국내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기라도 하다면 다행인데 수출, 내수, 투자까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 수준인지 관심 없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경제가 일촉즉발의 부동산 PF 문제부터 부채 급증과 연체 문제를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거의 중환자와 같은 이 문제에 산소호흡기만 겨우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의 크기를 더 키워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안 터지게 시간을 벌고 있죠. 네. 그리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개인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급감하는 바람에 내수는 완전히 얼어붙어 가고 있고요. 수출은 한때 우리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기술 격차도 크게 줄었고
우리 주요 산업과 겹치는 직접적인 경쟁자로 올라서면서 우리 수출 기업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관세 인상부터 미중 무역 대립 격화까지 다 예정돼 있는 상태라 수출도 내년 전망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은행도 수출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거라 하면서 환율 상황이 녹록지도 않은데도 연속 금리 인하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예요. 최근엔 국가 신용도 하락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이른바 코리안 엑시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선에서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 환율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의 수장이라는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이 당분간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힘들다라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지경이에요. 그게 어제 했던 이야기죠. 네, 어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1,500원대 환율도 언제든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당연히 환율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대외 여건 악화에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전국 불안마저 더해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며 성장 전망치를 1% 중반대 수준까지 속속 낮추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한국은행조차도 내년 경제 성장을 1%대인 1.9%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장기화되면 1% 초반대 성장도 사실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실제 비상계엄 이후로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국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투자 계획을 미루고 있죠.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당장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일부 알짜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 확보에 나서는 겁니다. 적극적인 생존 전략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내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말을 잘 안 하고 있는데 부동산 PF 문제예요. 그동안은 신생아 특공인이 신혼부부 특공인이 하면서 여기에 디딤돌 대출 요건 등을 막 바꾸면서 정책자금 퍼부어가면서 억지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곧 터질 부동산 PF 문제에 숨만 붙어있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정 운영이 완전히 동력을 잃고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관들이 지시한다고 해서 실무진들이 제대로 일을 할 가능성이 만무하고, 경제 수장들도 책임질 일 생길 거 최대한 회피하면서 몸살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에 예정돼 있는 정책 대출이나 공공분양 아파트 등 기타 그런 프로젝트들도 지연이나 잠정 연기 취소되면서 그동안 안 터지게 억누르고 있던 부동산 PF 문제도 이제 내년부터는 산소호흡기를 뗄 수가 있어요. 대출 시장, 부동산 시장, 이 전부 내년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진짜 답이 없어지네요. 그쵸. 이미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이미 석 달 연속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전국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진작에 얼어붙었고, 그동안 중견건설사 위주의 연쇄 줄도산이 이어지다 이제는 대형 건설사까지도 위기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지금 이 PF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사, 시행사, 그리고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한 이금융권도 문제지만 부동산 PF의 최종 신용 제공자인 신탁사들의 문제는 지금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신탁사들이 준공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보증을 서면서 그걸로 물류센터니 지식산업센터니 중소형 오피스텔이니 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손을 대왔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런 신탁사들의 부실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4개 주요 국내 신탁사들이 엄청난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내년 초부터는 일부 신탁회사들의 청산이 불가피할 걸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내년 봄에 5, 6월쯤에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내도록 혼란은 불가피하고요. 내년에 예정돼 있는 정책 대출 등 부동산 부양 정책들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내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부동산 PF 문제가 터질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큽니다. 뭐 온전한 기업들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6개월 버티는 거하고 지금 거의 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던 기업이 산소호흡기 떼내고 6개월 버티는 건 천지 차이죠. 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PF 문제가 터질 우려가 지금 큰 거죠. 터지는 속도가 관건이지만 제어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터진다면 금융위기로 번지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은 안 그래도 위태위태했던 경제 문제에 뇌관을 건드린 개념이지, 비상계엄과 국정 혼란을 지금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현재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네, 계속 이야기했지만 부채 폭증, 연체 급증, 자영업 붕괴, 부동산 PF, 좀비 기업 같은 문제들 중에 하나만 터져도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메가톤급 문제들입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들은 1, 2년 만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번 정부가 이 문제들의 불씨를 당겨버린 상황인데 내년에 설령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뾰족한 해결책은 없을 겁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경제 상황은 더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경제가 더 나빠지면 국민들의 불만은 폭증할 거고 파업과 시위도 늘어나면서 새 정부 역시도 국정 동력을 예상보다 빨리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가 또 극단적으로 흘러가거나 정치적 혼란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는 거고요. 원래 경제가 나빠지면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지금 혼란의 정치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국정 공백에 준하는 상황이라 경제적 대응에 굉장히 취약할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비상계엄이나 탄핵 같은 이슈들이 등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내년부터는 트럼프 정권 시작과 함께 대외적인 큰 변수 때문에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큰 어려움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국내 정치 혼란까지 벌어지면서 당장 내년 초부터 경제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당장 시급한 정책적, 외교적 대응조차 불가능해진 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태죠. 참 답답합니다. 현재 이렇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